나는 석유로 시작하지 않았다. 나는 기회로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손에 쥐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다스렸다. 세상이 보기에는 한 남자가 석유를 팔아 돈을 벌고 자선을 베풀며 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다. 나는 석유를 판 게 아니다. 나는 사람을 지배했다. 내가 지배한 것은 감정이었다. 습관이었다. 시간이었다. 침묵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훈련으로 바꿔냈고 그 훈련이 결국 불을 불러들였다. 나는 냉정했다. 하지만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절제는 곧 권력이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을 떠난 뒤 어머니와 남동생들을 부양했다. 16세 취직했고 19에 회계사로서의 감각을 갖췄으며 20세 살인 파트너가 아닌 주인이 되었다. 세상이 아직 감정과 충동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전략과 규율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빠르지 않았다. 대신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식사하고 같은 태도로 하루를 설계했다. 반복이 단조롭지 않은 사람. 나는 그랬다. 내게 반복은 무기였고 루틴은 장갑이었다. 세상은 변화에 열광했지만 나는 예측 가능함을 사랑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나 자신을 확실하게 만들 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을 지배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한탕을 노렸고 모두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했다. 나는 오히려 느려졌다. 나는 생각했다. 자신이 서두를수록 실패의 확률은 올라간다. 나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회사를 키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규모의 제국이 되어 있었다. 내가 쌓은 건 석유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나는 부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언제나 검소했다. 10억 달러를 벌고도 점심값에 낭비하지 않았다. 나는 부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언제나 나는 옷차림을 바꾸지 않았고 내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도구로 여겼기 때문이다. 나는 권력을 부로 환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자기 통제가 곧 부였다. 나는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불확실성 앞에서, 시장의 요동 앞에서,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나는 단 한 번도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내게 감정은 참고사항이었지 기준이 아니었다. 나는 시스템으로 움직였고 기준으로 살았다. 하루의 리듬, 주간의 계획, 분기의 전략. 나는 그 누구보다 나를 경영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업가로 기억하지만 진짜 정체성은 규율의 사제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모든 걸 기록했다. 실수도 실패도 감정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그 기록은 수정으로 이어졌고 수정은 반복을 낳았고 반복은 확신이 되었다. 그 확신이 결국 나를 역사로 만들었다. 나는 말했다. 하루 15분도 낭비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루틴이 아니다. 이는 철학이다. 시간의 흐름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늘 기록했다. 일기, 거래 내역, 회의 결과, 심지어 지출표까지. 나는 숫자에 집착한 게 아니라 흐름에 민감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누구보다 단단히 잡은 자만이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는 작은 선부터 그었다. 하루 루틴, 아침 습관, 지출 통제, 감정 절제. 그런 작은 선들이 모여 나중에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전에 이미 부자처럼 살았다. 아니, 권위자가 되기 전에 이미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내가 만든 건 석유회사가 아니다. 내가 만든 건 사람의 움직임을 바꾸는 법칙이었다. 수많은 직원들이 나에게 충성했고 시장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었으며 심지어 정치는 나를 막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며 모두가 쉬고 있을 때 움직였기 때문이다. 나는 현란한 전략보다 조용한 기준을 택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세월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유가를 지배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의도를 지배했다. 내 의도, 조직의 의도, 심지어 세상의 흐름에 대한 내 반응까지. 나는 충동을 다스릴 줄 알았고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숙성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 힘은 단련되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다. 누구나 욕망은 갖는다. 하지만 그 욕망을 제어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불필요한 판단을 줄이기 위해 삶을 단순화했다. 아침 식사는 늘 같았고 옷차림도 바뀌지 않았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지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나는 의지력을 감정 소비에 쓰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을 만들었다. 반복되는 패턴 안에서 나를 자동화했고 그 자동화된 규율이 결국 나를 전설로 만들었다. 나는 말없이 움직였다. 언변가는 아니었다. 대신 결정으로 말했고 숫자로 설득했다. 나를 본 사람들은 모두 확신을 느꼈다. 말보단 기록으로, 주장보단 성과로, 흥분보단 침묵으로 나를 증명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나는 조용해졌다. 모든 것이 요동칠 때 나는 흐름 위에서 안정감을 유지했다. 나는 부의 중심에서 조용한 심장이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다. 그것은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태도다. 나는 조급해지지 않았다. 모두가 광산으로 뛰어들 때 나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했다. 모두가 부자가 되려 할 때 나는 권력을 만들었다. 모두가 빠르게 치고 빠질 때 나는 구조를 만들고 장악했다.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알고 있었고 그 힘으로 조직을 설계했다. 사람을 관리한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는 강제나 명령이 아니라 시스템의 언어였다. 모든 직원이 정확히 무슨 일을 왜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 이유를 의심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나는 설계자였다. 질서의 디자이너였고 흐름의 조율자였다. 모두가 성공하고 싶다고 말할 때 나는 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방어를 우선시한 내 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공격적인 전략이 되었다. 나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았다. 대신 살아남는 법을 택했다. 리스크를 계산했고 항상 최악을 가정했다. 그 신중함이 나를 오래가게 했고 그 오랜 시간이 결국 압도적인 부를 만들어냈다.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 나를 승자로 만들었다. 나는 싸우지 않았다. 피했다. 싸워야 할 때가 아니면 나서지 않았고 싸움의 무의미함을 너무 잘 알았다. 경쟁보다 구조를 택했고 감정 싸움보다 거래를 택했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사람은 감정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판 전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나는 강자가 아닌 기준이 되었다. 나의 삶은 무언가를 추가하는 삶이 아니었다. 오히려 제거하는 삶이었다. 쓸모없는 결정, 필요 없는 감정, 과도한 지출, 화려한 사치. 나는 모두 버렸다. 그 자리에 규율을 세웠고 그 규율이 빈자리를 채웠다. 절제는 내 방식이었다. 그리고 절제란 선택을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 나는 결국 본질로 돈을 벌었다. 많은 부자들이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으로 돈을 증명했다. 나의 사적인 습관, 기록 습관, 시간의 흐름을 다루는 태도는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불렀고 정부의 경계심조차 존중으로 바꾸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정치를 이해했다. 나는 자선가였지만 감정적으로 기부하지 않았다. 나는 기업가였지만 인간의 본성과 시스템 설계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 모든 정체성이 모인 결과가 바로 나였다. 나는 어떤 타이틀에도 갇히지 않았다. 나는 움직이는 철학이었고 살아있는 전략이었다. 나는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나는 원인을 설계했다. 결과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원인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생각했다. 오늘 내가 반복하는 이 행동이 내일 어떤 결과를 부를까? 사람들은 결과만 좇는다. 나는 과정을 바꿨다. 대부분의 사람은 겉을 고치려 한다. 나는 구조를 바꿨다. 변화는 리뉴얼이 아니라 리빌딩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리셋하지 않았다. 리디자인했다. 나는 복잡함을 싫어했다. 단순함의 미학을 철저히 이해했다. 돈을 버는 구조가 단순해야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줄어든다. 나는 이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누구든 따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스템이 곧 기준이고 기준이 곧 권위였다. 그래서 나는 사람보다 시스템을 믿었다. 실력 있는 사람보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을 곁에 뒀고 감정적으로 뛰어난 사람보다 반복에 강한 사람을 신뢰했다. 나는 감정적 충동의 대척점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흥분하고 벌면 자만한다. 나는 오히려 조용해졌다. 숫자가 올라가도 침묵했고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외부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다. 내 기준에만 반응했다. 그 기준이 깨어지지 않는 한 나는 시장의 소음에도 무표정할 수 있었다. 강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스위치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신념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졌다. 신념이란 중심을 지키는 힘이고 유연함은 타이밍을 읽는 기술이다. 나는 고집부리지 않았다. 대신 본질을 고수했다. 사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면 바꿨지만 절대 바꾸지 않은 게 있었다. 기준, 시간, 기록, 절제, 그 네 가지는 어떤 시장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움직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나는 더욱 천천히 걸었다. 패닉이 올수록 나는 멈췄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나는 준비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부는 때려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비워서 초대하는 것이다. 기회를 억지로 만드는 사람은 항상 무너진다. 그러나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기회가 그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철학을 전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네가 통제할 수 없으면 그것이 널 통제하게 된다. 나는 돈을 버는 기술보다 돈을 견디는 마음을 가르쳤다. 부자가 되는 방법만큼 부자로 남는 기술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거는 감정의 통제력에서 나온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았다. 나는 늘 왜 집중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사업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물러난 뒤에도 기업은 무너지지 않았다. 진짜 부는 떠나도 남는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나는 그렇게 부의 개념을 새로 정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분석하면서도 내 핵심을 놓친다. 내가 이긴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전략 때문도 아니고 정보 때문도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 나 자신을 믿었고 누구보다 나를 감시했다. 나는 자유인이 아니었다. 내 기준에 복종하는 자발적 군인이었다. 나의 절제는 타인을 제압하기 위한 무기였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자발적 복종을 가장 두려워한다.